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무와 수험 두 마리 토끼 잡기 이제 18번째 주제인요. 고용보험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사항과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기출 문제고요. 우리 시험에서 2015년도 26회 시험에서요. 출제가 이제 됐고요. 26회 시험에 출제가 됐고 일부는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뭐 각색한 거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변호사로 돼 있는 거를 제가 공인노무사로 바꿨어요. 공인노무사로 출제가 안 된 이유는요. 여기 4번에는 요건데요. 공인노무사 시험인데 공인노무사 넣으면 당연히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누구나 찍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로 출제를 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저 김우탁이라는 사람이 공인노무사이기 때문에 저는 공인노무사로 이제 보기 지문을 좀 바꿨어요. 자,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다가는 재심사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심사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사람입니다. 그분한테는 제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심사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심사 청구와 심사 청구의 대리인은 일단 동일해요. 동일한데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만 상식을 동원하면 뭐 찍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아리까리한 게 1번과 3번 지문일 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직원도 가능한가 이건데 일단 직원이 가능하면 임원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둘 다 가능합니다. 직원이라는 거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연인인 개인사업자다 그러면 배우자도 가능하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삘이 좀 나죠. 왜냐하면 그럴싸하긴 하지만 청구인이 가입을 했다라는 걸 사실 행정기관인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가입을 했지만 탈퇴했을 수도 있고 다른 노조에 또 가입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3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어떤 객관식에 대한 어떤 천부적인 감이 있는 분이라면 3번 찍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1번 정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문제는 여기가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노무사로 만약에 냈어요. 근데 노무사 시험에서 냈는데 노무사가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일단은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시험 보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래서 변호사였는데 노무사로 넣어도 대리인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제가 실무적으로 허가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예,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세 해설을 한번 드려보면요. 자,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근로자분들한테 뭐 인터넷 같은 거 보고 전화가 오거나 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상담이 들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 채널로 본인의 실제 입사일, 퇴사일이 취득이라고 일치해야 되고요. 퇴사일은 상실이라고 일치해야 되는데 여하한 이유로 불일치한다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업급여가 되네 안 되네,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되네 안 되네 라는 걸로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꽤 있어요. 요거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특히 육아휴직급여는요. 어느 게 어떤 사항이 제일 많냐면 배우자 되시는 거예요. 사업주 배우자인데 실제로는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배우자란 이유로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심사와 재심사로 엎어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가족이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징표가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행정이라는 부분은요.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빠른 효율성과 어떤 적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가족이라 그러면 좀 배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했다라는 건 입증은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반대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서 이름만 올리고 보험료만 내고 엄청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왜 떠들고 있냐면 그래서 범위 자체가 육아와
출산 전후 휴가 관련된 게 심사 청구 대상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실업급여 사업도 그렇고 이 실업급여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 입사 퇴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취득 상실이 지금 심사 청구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면 피보험 자격,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이것도 문제로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 된다 안 된다를 이제 보통 이제 행정법에서 멋있는 말로 원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었던 처분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가끔 그 상담 사례로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안내를 드리냐면 제1심격은 고용보험 심사관 노동부에 계시는 공무원이고요. 이분한테 하고 여기서 만약에 또 안 됐다 그러면 2심격인 재심사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 목적의 강의도 있으니까 이거는 고용보험법 87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사의 경우는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안 되니까 하겠죠. 안 된다라고 통지서를 받은 날, 보통 등기우편으로 오니까요. 그날로부터 90일, 재심사는 심사 청구했는데 또 안 된다라고 해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다시 90일에서 이론적으로는 최장 180일까지 저희가 이의 신청을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심사와 재심사는 시효 중단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본다라고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효 중단은 아시다시피 이미 지났다. 그러면 청구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소멸시효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세 개죠. 청압승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청구, 재판상 청구, 그 다음에 압류, 상대방의 승인이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법원이 아닌 노동부에 하는 이 지금 심사 청구도 재판상 청구를 본다라는 거는 소멸시효 중단 버튼, 스탑 버튼을 눌러준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상 청구를 하는 이런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이런 나름 이제 법률 행위를 할 때 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바쁠 수도 있고 사업주가 바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근로자는 실업급여일 때니까 근로자라고 한 건데 그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도 그 휴직급여에 대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금 같은 경우. 근데 그 지원금은 사업주 지원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대상은 아니지만 그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근로자가 받는 거니까 근로자가 지금 본인이 아닌 이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고용보험법 이제 88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입사와 퇴사와 관련된 거는요. 그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근로자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업주는 달리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회사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심사 청구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럼 일단은 이제 답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굵은 선 처리한 거는 그 수험생분들이 좀 셀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굵은 선 처리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청구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청구인이 지금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배우자는 우측에 있을 거고요. 자, 배우자. 자, 이게 뭐 이제 여성이면 이제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면 여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뭐 약간 좀 저급한 저렴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이 지금 자연인한테 피를 준 사람, 요 라인을 타는 걸 직계라고 하고요. 직계 존속. 저한테 이제 피 준 사람이 존속이고요. 제 피를 받아간 사람이 이제 비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계 존비속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상하로 있는 분 당연히 되고요. 배우자도 돼요. 근데 이분의 약간 이렇게 뺄게요. 이분의 형제자매 보통 관계라고 하죠. 자, 형제 자매도 지금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굵은 선 처리한 거고요. 그다음 청구인이 법인일 때 임원 당연히 될 거고요. 직원도 가능해요. 이것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저와 같은 공인노무사, 그다음 변호사까지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자격사는 심사, 재심사 청구에서는 대리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도 요건 실무 경험이 없어서 언제 허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뭔가 그 제도상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개구간을 좀 열어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여기 1, 2, 3번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해설은 드렸고요. 좀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보시면
그 심사 청구 내용에 따라서 경유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요. 그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은 행정 업무 자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경유해야 되고요.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는 이 업무를 사실상 고용센터라는 행정기관, 이게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유하는 기관이 다르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는요, 심사 청구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분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 청구서를 심사관이라고 하는 이분한테 보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은 90조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심사 청구로 인해서요,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실업급여 해당 사유 없습니다. 라고 일단은 원처분이 나왔을 때 저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했다라고 해서 이 지금 안 된다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어떤 행정 행위에서는 이게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집행정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고요. 일단은 이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X라고 하는 이 효력이 쭉 간다라는 거고 나중에 여기서 엎어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그 심사와 재심사에 대한 그 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